그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저는 2번이나 근무를 했지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2번이나 만났지요. 그리고 우리 세만시 추석 특집에도 출연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 추석 연휴 4일 동안 무려 3번이나 그렇죠. 목소리가 전파를 탔군요. 새벽에 나가는 것까지 하면 매일매일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고 있고요. 추석 특집 얘기하니까 저 또 그날 생각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월드톡톡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죠. 네, 그 노래 아세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거 아세요? 혹시 어디 나온 건지? 노래인가요? 랩인가요? 노래도 아니고 랩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80년대 후반? 그때 아마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노래죠? 제목이 나라라 슈퍼보드. 그렇죠. 맞죠? 맞아요. 네네, 주인공이 손오공인 거. 맞습니다. 네. 저 그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나는 보드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했죠. 이게 1990년에 방영을 했는데요. 이제 3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만화 속에서 등장했던 그 슈퍼보드를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손오공이 탔던 하늘을 나는 슈퍼보드가 세상에 나왔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개발자는 프랑스 출신의 프랑키 자파타인데요. 얼마 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영불 해협을 본인이 개발한 플라이보드를 타고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길이가 한 35km 정도가 되는데요. 네. 22분 만에 가로질렀습니다. 개인용 비행기구로 이 영불 해협을 건넌 첫 번째 기록이 됐죠. 22분 만에 35km를 갔다고 하면 시속으로 따지자면 거의 105km 정도가 그렇죠. 곱하기 3 정도 하면. 네, 시속 100km 이상이면 차로 운전을 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느껴지는 건데 하늘에서 그 정도 속도로 날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최고 속도가 시속 190km까지 나온다고 해요. 정말 만화에서 보던 것처럼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더 빨리 전진하고 좌우로 방향을 꺾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뭐 스노우보드나 서핑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허벅지 힘이라던가 아니면 균형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심지어 이 연료가 담긴 35kg짜리 배낭도 매야 하니까 엄청나게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라잉보드를 개발한 자파타는 과거에 제트스키 세계 챔피언이라는 경력이 있는데요. 뛰어난 힘과 균형 감각으로 이 시범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뭐 연습을 하면 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제트스키 세계 챔피언이라는 경력을 가진 걸 감안해보면 그렇죠. 일반인들이 금방 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개발이 그 부분은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처음 개발을 시작한 게 2011년 정도 였어요. 그때 아이디어를 이제 고안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플라잉 보드를 개발한 건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의외의 또 이야기인데 자파타가 우리나라에서 슈퍼스타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평창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 그 개막식에서 이 플라잉 보드를 선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 비행을 우리나라에 와서 몇 차례 해본 뒤에 올림픽 준비단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말았죠. 네. 우리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번에 영불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플라잉 보드의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개발보다도 앞으로의 개발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프랑스 대혁명 기념 퍼레이드에 이 자파타를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많은 유럽 정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파타의 멋진 비행 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어깨가 한껏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프랑스 국방부 차원에서 이미 지난해에 17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단순히 뭐 사람들의 이동수단이나 레저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프랑스 국방부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의문도 살짝 드는데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만화 속 그 슈퍼보드가 진짜로 등장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진영 아나운서도 운전하시죠? 그렇죠. 얼마나 되셨나요,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일찍부터 하셨군요. 네. 꽤 오래 했죠. 그러면 한 15년 되는 동안 이 일명 딱지라고 하죠. 범칙금 내보신 적도 있으시겠죠? 제가 딱 한 번 내봤는데요. 15년 동안요? 네. 딱 어떤 한 번 경우였어요? 내봤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약국에 이제 약을 네. 사려고 들렀어요. 근데 잠시. 약국에는 보통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길에 있으니까. 그래서 약국 바로 앞에 이제 길에다가 차를 잠깐 대고 약을 사가지고 딱 나오는데 제 느낌으로는 1분 정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견인이 됐더라고요. 와,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얘기만 들었지, 와, 이렇게 순식간에 견인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그 이후에 주차를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또 올곧은 우리 전진영 아나운서도 범칙금을 낸 적이 있을 만큼 아무리 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도 운전을 꽤 오랜 기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규율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뭐 신호 위반이 한 6에서 12만 원, 속도 위반이 3에서 12만 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우리 전진영 아나운서가 했던 것처럼 그게 한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범칙금이 한 달 월급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 몇만 원 내는 것도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막 솔직히 말하면 손도 떨리고 그러는데 한 달 월급 수준의 범칙금이 나온다고 하면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거 정말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는요.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도 하면 이 무질서한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악명이 높은데요. 결국은 정부가 나섰습니다. 관련 범칙금을 최대 10배가량 올리면서 현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범칙금이 인상된 건 이번 달 1일부터입니다. 네. 헬멧을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1,000루피, 우리나라 돈 한 16,000원 정도가 되고요. 음주운전이 벌금 10,000루피, 우리 돈 한 16만 7천원 정도가 돼서 기존보다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뭐 음주운전이 한 20만 원도 안 되니까 네. 뭐 생각보다 좀 낮은데 약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소득과 비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2016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인도의 개인 연평균 소득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면 월 평균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이 16만 원 정도인데 벌금이 16만 7천 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을 추진한 니틴 가드카리 장관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유를 말했고요. 인도는 해마다 이 15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만큼 경각심을 주겠다. 아마 이런 말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서민이 실수로 상당한 범칙금을 물게 되면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면서 처벌 강화만이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인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준법 정신이 과연 처벌의 강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과연 법을 더 사람들이 잘 지키는 것인가?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의 모습을 보면 뭐 또 하나의 사례를 확인하는 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만나볼까요? 얼마 전에 런던에서 있었던 변기 도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변기를 누가 훔쳐가나요? 이게 당연히 뭐 보통 변기는 아니겠죠. 네. 무려 18K 금으로 만들어진 변기가 도난당했습니다. 부자들은 왜 황금 변기 위에서 지폐로 뒤처리를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실제 사용 용도의 변기는 아니었고요.
전시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시물로 만들어진 금으로 된 변기가 도난을 당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그냥 변기 모양만 따로 만들어서 전시장에 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이 배관을 연결하고 또 사람들이 한 3분 정도 앉았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18K 금 정말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네. 이게 도난을 당한 거죠. 근데 범인은 잡혔나요? 일단은 용의자를 체포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CCTV, 폐쇄 회로 등을 통해서 파악한 범인은요. 이 변기에 연결된 배관을 끊고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이 막 흘러 넘쳤겠죠. 네. 전시장인 브레넘 궁이요. 침수되는 문제로 이제 조금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궁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큰 가치의 예술품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침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금으로 된 그 변기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8K 금으로 만들어진 변기.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만 파운드 정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돈은 그렇다 치고요. 왜 황금 변기를 전시했는지 그 의미도 혹시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변기, 그리고 왜 그 변기를 황금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과도한 부를 풍자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한 끼에 수십, 수백만 원짜리를 먹든 아니면 몇천 원 하는 핫도그를 먹든 배설이라는 결과는 같다는 걸 의미한 거라고 합니다. 의미를 들어보니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금으로 만든 변기 앉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다시 이제 전시를 또 회수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가요? 궁금하시면 영국으로 한번 날아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가는 게 더 시급하겠네요. 자, 오늘 소식 이렇게 다 들어봤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 건데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마지막에 이제 황금 변기 소식 전했고 그 의미에 대한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이 미카라는 가수의 We Are Golde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는 금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의역을 하면 우리는 모두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소식하고 그 작품 의도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